의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여정, 자각몽과 우주의 고차원. 인간 의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철학, 신경과학, 심리학 분야를 아우르며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온 가장 심오하고도 끊임없는 질문 중 하나이다.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는 얼마나 진실한가, 그리고 잠재된 정신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물음은 언제나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이 광활한 탐구의 최전선에는 자각몽이라 불리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꿈의 영역에서조차 자신의 의식을 유지하고 심지어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의미한다. 자각몽 연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 정신의 구조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보다 심오한 이해를 약속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본 글은 자각몽 현상의 신경생물학적 토대부터 시작하여 이 상태가 제안하는 고차원적 우주론적 함의에 이르기까지 의식의 경계를 확장하는 여정을 심층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자각몽, 즉 루시드 드림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현대적 과학적 검증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가능해졌다. M.A. 린든과 같은 선구적인 연구자들은 꿈속에서 특정한 눈동자 움직임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함으로써 꿈속의 경험이 단순한 뇌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라 명확한 인지적 의도를 반영한다는 최초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초기 발견은 자각몽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닌 특정한 뇌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신경생리학적 실체임을 입증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신경영상 기술의 발전, 특히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즉 펑셔널 MRI와 뇌전도 즉 EE의 발전은 자각몽 상태의 뇌 활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자각몽 상태의 뇌파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일반적인 렘수면 단계, 즉 신속 안구 운동 수면 단계의 뇌파는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낮고 진폭이 큰 델타파와 세타파가 우세하며 이는 의식적 사고가 최소화된 상태를 반영한다. 그러나 자각몽이 시작되는 순간, 특히 개인이 꿈속임을 인지하고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전두엽 피질 영역, 특히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 즉 돌서로레럴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 고주파의 감마파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감마파는 대략 40에서 70Hz 범위의 주파수를 가지며 이는 정보 처리, 인지적 통찰, 그리고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통합적 정보 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각몽 유도시 좌측 각해, 즉 레프트럴 프론탈 코텍스에서의 감마파 활동 증가는 꿈속에서의 자기 인식 및 통제 수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꿈을 꾸는 뇌가 수면 상태의 비활성화 패턴을 벗어나 각성 상태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수준의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각몽을 유도하는 방법론 역시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현실 검증, 즉 리얼리티 체크를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손가락 개수를 세거나 디지털 시계의 숫자를 2번 읽거나 혹은 특정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습관은 꿈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재현되며 비정상적인 결과, 예를 들어 숫자가 계속 변하거나 손가락이 늘어나는 현상을 통해 꿈임을 깨닫게 한다. 양리학적 접근 역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일부 콜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작용제, 예를 들어 갈란타민은 렘수면 기간 동안 아세틸콜린 분비를 증가시켜 꿈의 선명도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기억 및 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역할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경두계 직류 자극, 즉 TDCS를 활용하여 특정 뇌 영역에 미세한 전류를 가하여 자각몽 유도 확률을 높이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두엽 피질이 가소성을 조절하여 의식적 인지 능력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자각몽의 과학적 탐구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는 이 상태가 단순한 심리치료 도구를 넘어 인간 경험의 본질을 재정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임상 심리학 분야에서 자각몽은 악몽장애,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꿈을 치료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환자들은 꿈속에서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 서사를 재구성하며 심리적 통제권을 회복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트라우마 반응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이 기법은 꿈의 편집 가능한 속성을 이용한 일종의
정신적 노출 치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각몽의 진정한 매력은 그것이 제한하는 경험적 가능성의 무한함에 있다. 꿈속에서 물리 법칙은 선택 사항이다. 중력을 무시하고 비행하거나 시공간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새로운 감각 체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없이도 얼마나 복잡하고 일관된 내부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제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내가 끊임없이 구성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강력한 예측 모델에 불과하다는 신경과학적 주장을 뒷받침한다. 만약 꿈속에서 비행하는 경험이 내가 실제로 비행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신경 활성 패턴을 유발한다면 경험의 실제성은 뇌의 전기화학적 활동의 결과물이지 외부 세계의 물리적 제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학적 질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자각몽의 경험적 무한성은 우리를 우주론적 상상력의 영역으로 이끈다. 의식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실제를 마주하게 될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각몽 연구와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 역학과 고차원 이론의 접점을 탐색해야 한다.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의 시공간 연속체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인지해왔다. 촉근 이론이나 막 이론과 같은 통일장 이론의 최전선에서는 우리 우주가 실제로 10개 또는 11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추가적인 차원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거시적 세계에서는 매우 작게 말려 있거나 혹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폐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자각몽 상태에서 경험하는 초월적이고 비선형적인 시공간 조작 능력은 어쩌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나마 이러한 고차원적 구조에 대한 일종의 직관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변적 가설을 낳는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뇌라는 생물학적 기관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정보장, 인포메이션 필드과 연결된 일종의 국소적 수신기라면 어떨까?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제안한 암시적 질서와 현시적 질서의 개념은 이와 유사한 통찰을 제공한다. 봄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물질적 현실, 즉 현시적 질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통합된 정보의 흐름인 암시적 질서로부터 투영된 결과물이다. 자각몽 상태는 의식이 이 현시적 질서의 제약을 일시적으로 우회하고 암시적 질서의 유연성과 연결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경험일 수 있다. 꿈속에서 시공간이 왜곡되고 물리 법칙이 무너지더라도 그 꿈 자체는 내면에서 일관된 논리, 비록 우리의 일상적 논리와는 다르더라도 늘 유지한다. 이는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의 물리적 제약, CPU 속도, 메모리 용량 등을 일정 수준까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우회하여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자각몽의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창조성이다. 꿈속에서 경험하는 시뮬레이션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다.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꿈에서 보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며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꿈을 통해 창조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현상은 내가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을 때 적용되는 제약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된 연결망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확산적 사고 모드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자각몽 상태에서는 이러한 확산적 탐색이 자기인식이라는 중앙통제장치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므로 탐색된 내용이 의식의 영역으로 더 명확하게 보고될 수 있다. 더욱 심층적인 논의로 들어가면 우리는 의식적 경험의 질이라는 콜리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빨간색을 본다는 주관적인 경험, 혹은 특정 감정을 느낀다는 내부적 느낌은 물리적 뇌 활동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있는가? 자각몽은 이 콜리아의 영역을 확장한다. 꿈속에서 느끼는 기쁨, 두려움, 심지어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 통찰의 느낌은 현실에서와 동일한 강도로 경험될 수 있다. 만약 꿈속에서 느끼는 슬픔이 현실의 슬픔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면 경험의 정보량 또는 의식적 에너지는 그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 발생하는지 물리적 현실이든 내가 생성한 가상 현실이든 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범심론, 팬사이키즘과 같은 이론, 즉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관점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만약 의식이 근본적인 속성이라면
자각몽은 우리가 그 근본적 속성을 보다 명료하게 활용하는 훈련 과정일 수 있다. 고차원적 우주론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정보 보존의 원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 경험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꿈의 세계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자각몽 상태에서 생성된 고도로 정교한 시뮬레이션 정보는 단순히 휘발되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정보 구조로 재배열되어 우주의 더 큰 정보 저장소에 기여하는가? 이 질문은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우주의 정보 엔트로피 사이의 관계를 제고하게 만든다. 일부 최신 신경과학 연구는 뇌의 미세 구조, 특히 신경교세포나 미세소관 내의 양자역학적 현상이 의식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스튜어트 하메로프와 로저 펠로즈의 조화된 객관적 축소 이론, 즉 오르케스트레이티드 오브젝티브 리덕션, 어원화의 이론은 의식 경험이 뇌 속의 미세소관 내에서 발생하는 양자 중력 효과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 이론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다면 자각몽 상태에서 나타나는 의식 수준의 증가는 뇌가 이러한 미세 차원의 양자적 일관성 상태를 더 오랫동안 혹은 더 높은 효율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적 일관성이 유지될 때 뇌는 외부 세계의 노이즈로부터 차단되어 고차원적 실제의 신호를 더 명확하게 수신할 수 있는 일종의 양자 수신기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각몽 경험이 고차원적 실제의 조각들을 반영한다는 사변적 해석은 꿈속에서 나타나는 상징들과 은유의 보편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수많은 문화와 개인의 꿈에서 반복되는 원형적 이미지들, 예를 들어 미로, 탑, 끝없는 우주 공간 등은 심리학자 칼 융이 주장한 집단 무의식의 표현이거나 혹은 우리가 공유하는 우주적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반응일 수 있다. 만약 꿈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반영한다면 그 내용물은 극도로 개인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공유한다. 자각몽을 통해 이러한 원형적 구조를 의식적으로 탐험하는 행위는 마치 지도 제작자가 미지의 대륙을 탐사하듯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정보 지도를 그려나가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자각몽 훈련이 가져올 미래의 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논해야 한다. 만약 인간의 뇌가 충분히 훈련되어 꿈속에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거나 복잡한 3차원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의 궁극적인 형태, 즉 완전 내재화된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가 이 정도의 정교함을 갖추기 전에 자각몽은 이미 외부 하드웨어 없이도 내부적으로 완벽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자연적인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맥과 의사나 엔지니어는 수면 중에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 수술이나 복잡한 구조 설계를 꿈속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 이 과정은 내가 경험하는 시뮬레이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신경 가소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연구에 따르면 꿈속에서 근육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근육 활성화와 유사한 수준의 신경 경로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각몽은 우리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끊임없이 재조정하도록 만든다. 만약 경험의 질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둘을 구분해야 하는가? 그것은 단지 경험이 외부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따르느냐의 여부인가? 혹은 우리가 공유하는 집단적 합의의 문제인가? 자각몽은 개인에게는 현실을 선택할 자유를 부여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이해를 흔드는 도전이 될 수 있다. 고차원적 실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끈 이론에서 주장하는 추가 차원들이 어떻게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 활동이 3차원적 제약을 받는 막 표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자각몽은 일시적으로 이 막의 경계를 넘어 인접한 추가 차원과 접촉하는 틈새 현상일 수 있다. 이 추가 차원들은 우리에게는 비직관적이지만 근본적인 물리 법칙이나 정보 구조가 더 단순하고 우아하게 작동하는 원형적 공간일 수 있다. 꿈속에서 만나는 비논리적인 사건들은 실제로는 고차원의 논리가 낮은 차원으로 투영될 때 발생하는 왜곡된 이미지일 수 있다. 비행은 사실상 고차원에서 공간을 접는 행위의 투영일 수 있으며 시간의 역행은 시간 차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이동 경로일 수 있다.
이러한 탐사는 우리가 흔히 이 영성이나 초월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과학적 틀 내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많은 명상 수행자들이 도달하려 했던 공 또는 하나됨의 상태는 자각몽 상태에서 경험되는 자아 경계의 해체 및 주변 환경과의 융합과 신경생물학적으로 유사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자각몽 수행자들이 종종 경험하는 우주와의 일체감은 내가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허물고 더 넓은 정보 처리 네트워크와 동기화되는 순간을 뇌 활동의 변화를 통해 포착하는 것일 수 있다. 최근 연구의 또 다른 흥미로운 방향은 외부 자극을 이용한 꿈 조작이다. 예를 들어 특정 주파수의 청각 자극을 램수면 중에 주입하여 자각몽을 유도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과학자들은 뇌파의 특정 패턴을 감지하면 사전에 정해진 신호, 특정 음악 소절을 들려주어 피험자가 꿈속에서 신호를 들었음을 인지하고 자각몽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은 의식의 자동 조종 장치를 해제하고 외부 정보가 꿈의 서사에 통합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의식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에서 정보를 매끄럽게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여정은 자각몽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자각몽은 뇌의 전두엽 영역에서 발생하는 감마파 활동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수면 중에도 각성 상태와 맞먹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이 활성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신경과학적 사실이다. 나아가 이러한 의식의 유연성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성하는 유연한 시뮬레이션 모델임을 시사한다. 이 모델이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주가 더 복잡한 고차원적 구조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사변적 토대를 제공한다. 자각몽은 개인의 정신적 확장뿐만 아니라 인류가 우주와 인간의 정신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닌 가장 가까운 미래의 탐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우주가 무엇인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여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 수많은 연구와 개인적 발견을 통해 의식이라는 무한한 바다의 지도가 그려지기를 기대한다.